안녕하세요, 디자인시어입니다. 이번 현장은 일반적인 아파트 현장 천고가 2m 35 정도 되는데, 이번 현장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천장 콘크리트를 노출시켜서 여기는 2m 70 정도 되는 40cm나 높인 현장이에요. 근데 이 방식을 추천드린다기보다는 이런 방식도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해서 봐줬으면 좋겠고, 천장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 클라이언트 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남성 1인 거주자시고요.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까지 건축을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이 건설 기획자로서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보통 건축이 이 설계, 시공, 그리고 내가 어떤 땅에 어떤 건물을 지을 건지 기획을 하는 시행자 파트가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 중에 이 시행을 좀 하셨던 고객님이고요.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이제는 좀 인생 2막을 좀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게 좀 저한테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건축을 공부하셨던 분이라 저와도 공통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프로젝트의 컨셉은 이 외국에 보면 오래된 창고를 개조해서 스튜디오나 카페 아니면 주거로 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집들이 있어요. 저희도 그런 스튜디오형 집을 만들어내는 게 이번 프로젝트 컨셉이고요. 기존 평면도를 살펴보면 방 3개, 화장실 2칸, 그리고 주방, 거실이 작게 있는 공간이었는데, 현관 입구 들어서자마자 입구에 있는 방 2개를 오픈시켜서 전체를 오픈형 구조를 만들어내고요.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고객님께서 가구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이번 영상이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마이크로 미장, 그리고 IoT, 이 무니크 패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이 신소재를 적극 활용한 현장입니다. 먼저 쉐어가 굉장히 잘하는 주방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방을 설명드려 볼 건데요. 고객님의 가장 큰 니즈 중에 하나가 아일랜드 상판이 이 스테인리스 소재였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해주셔서 스테인리스 상판으로 기획된 아일랜드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상부만 스테인리스를 하는 게 아니라 덩어리감을 만들어내고 그 부분도 스테인리스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상판을 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게, 여기 보이는 싱크볼 있잖아요. 그걸 일체화 시켜서 이렇게 용접을 안쪽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보이는 이 가구 패널이 세라믹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봤을 때 좀 유니크한 디자인을 표현하고 싶었고요. 제가 아까 신소재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스테인리스도 되게 자주 접하지 못하는 소재지만 주거에서 마이크로 미장이 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이크로 미장은 말 그대로 우리가 미장 제품을 벽면이나 바닥에다 표현을 하는데, 이게 컬러 시멘트 계열이라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조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 썼을 때 조심하셔야 될 거, 이게 난방을 키면 크랙이 갑니다. 근데 이 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주거와 다르게 카페나 편집숍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한 거고요. 경계선이 원목마루하고 나눠져 있는데, 제가 서 있는 이 경계선까지는 천장 디자인을 잡았어요. 그 이유는 노출 천장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 공조 배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환기, 주방 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조 배관, 이렇게 가려야 될 부분들을 제가 서 있는 이 천장 있는 쪽으로 다 몰아주고요. 나머지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배관들만 노출 천장 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마이크로 시멘트를 경계선을 둬서 좀 더 디자인 포인트를 둔 상태고요. 또 하나 설명드릴 게 있는 게, 자, 이 안쪽을 살펴보면요, 열어놓으면 홈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고객님이 실제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지 않으세요. 해봐야 밀키트 정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디자인적 요소를 많이 가미한 주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저 손잡이가 달려있는 도어 같은 경우에는 빌트인 냉장고가 2대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 보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가구 같은 경우는 실제 스테인리스가 아니고요, 스테인리스를 흉내낸 가구 잎이에요. 그래서 항상 열어놓고 쓰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비용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 시공하기 위해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실 부분을 좀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거실을 설명해 볼 건데요. 보이는 것처럼 천장을 노출시켜서 천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개방감이나 이 공간의 크기가 굉장히 커 보이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일반적인 집과 완전 다른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집만의 이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 노출 천장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천장을 석고보드 마감을 하고 도배를 하거나 페인트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쪽에 보이는 전기 그리고 이 설비적 이동을 가려주는 역할도 하지만
층간소음에도 약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걸 오픈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가 고민을 하고 천장을 오픈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행히 이 집은 벽식 구조가 아닌 주상복합이라 기둥식 구조라서 충격음을 전달하는 게 벽식 구조보다는 좀 덜했어요. 그리고 고객님도 그런 층간소음보다는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더 중요하신 분이라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지금 스타일링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뒤에 보이는 이 가구는 모든 건축가들이 약간 본인들의 로망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이름을 딴 이 가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현대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르끄로비제가 만들어낸 가구고요. 그 LC2라고 하는 제품의 모델명이고, 특징은 스틸 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내고 가죽으로 감싸진 모듈 소파를 막 끼워 넣어서 만든 모델이에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USN 같은 경우도 미드 센추리 모던이 유행하면서 같이 유행하게 된 가구고요. 보면은 소품들 그리고 이 가구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지니까 제가 느껴지기에는 카페나 이 편집숍 느낌이 나서 확실히 우리 고객님이 스타일링에 재능이 있구나, 제가 이렇게 좀 느꼈고요. 뒤에 보이는 식탁도 굉장히 재밌는 회사의 제품인데요. 이 비트라라고 하는 회사예요. 비트라는 회사 소속 디자이너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로는 임스 체어를 개발한 디자이너들을 발굴해낸 게 유명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디자이너들을 지원하거나 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제품을 생산해내는 게 특징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 그리고 고유의 특징이 있는 디자인들을 잘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공용부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했던 대로 너무 잘 만들어져서 기분이 좋고요. 이번에는 이 서재 쪽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서재 공간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 비초의 선반이 모듈형 선반 중에 유명한 제품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우리 고객님이 설계 초기 단계부터 이 제품을 쓰겠다 얘기를 해줘서 그 위치를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 위 비초의 선반 위쪽으로 이렇게 보가 하나 지나가요. 그게 이 실외기실부터 주방 그리고 안방까지 보내는 이 에어컨 배관 그리고 환기 배관 이런 것들이 저 보 안쪽으로 숨겨져 있는 형태입니다. 최대한 천장을 가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려서 깔끔하게 만들고, 노출할 수 있는 부분은 노출해서 이 천장고를 올리는 그거에 대해서 많이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소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고객님이 실제 살고 계신 모양대로 그대로 만든 거예요. 입주하신 지 3개월이 됐는데도 굉장히 깔끔하고 멋있게 유지하고 살고 계시죠. 보이는 액자가 걸리는 자리는 초기에는 막 디자인을 다양하게 막 잡았다가 최대한 덜어내고 미니멀한 걸 선호하시는 고객님 취향에 맞춰서 액자 하나 걸릴 수 있게 만들었는데, 저희 회사에서 안도다다오 작품 이 빛의 기회를 선물 드렸어요. 그 이유는 고객님이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액자 중에 이 르끄로비제가 설계한 빌라사부와 이 액자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 회사에서 좀 선물을 해줬던 그런 액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을 공사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지금 보이는 벽면은 페인트 마감이에요. 그리고 바닥은 옹이가 크고 결이 센 원목 계열이거든요. 근데 고객님께서 건축을 공부하신 분이라 재료와 재료가 만날 때 그 모양새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셨거든요. 일반적으로 페인트하고 마루를 시공할 때 잘하는 인테리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루 컬러나 벽면 컬러에 맞춰서 실리콘을 조색을 해서 쏘는 걸로 마감을 하는데 실리콘 쏘는 게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트와 마루가 만나는 부분에 마이너스 몰딩을 하나 기획해서 페인트, 선, 그리고 마루가 만나게 지금 기획을 한 집입니다. 근데 바닥 수평이 안 좋잖아요. 거의 수평 몰타를 한 200포를 친 것 같아요. 저희 팀장님께서 좀 많이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공용부가 이 카페 느낌의 좀 상업 공간에 가까운 공간을 구성했다면, 안방 쪽은 오로지 이 쉼의 포인트가 맞춰진 공간으로 설계를 했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용부 공간이 이 카페 느낌의 상업 공간 느낌이 강했다면, 내가 쉬러 들어오는 실제 방은 정말 쉼의 포인트를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조명도 조금 일부 끄고 차분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내가 잠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가 계단 2개를 만들어서 나 쉬러 들어갈래 하는 것처럼 어떤 공간적 구분을 지어 놓은 거고, 그 뒤로 보이는 패널이 신소재를 썼다는 무니크 제품이에요. 이 UNS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이고, 말 그대로 패브릭 패널 뭐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그런 것 중에 얘도 패널 계열로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붙여서 마감하는 형태 입니다. 되게 특색 있는 것 같아요. 안방에도 똑같이 마루와 만나는 부분에 걸레바지라고 하는 걸 시공하지 않고 마이너스 몰딩을 하단으로 돌려서 시공을 완료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기획할 때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거든요. 그쪽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안방 화장실인데요, 각 공간마다 우리 고객님의 로망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집이에요. 여기도 보이는 것처럼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샤워 공간이었어요. 내가 샤워 부스 안에서 좁게 씻는 게 너무 그동안 불편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까지가 화장실이 아니고 드레스룸이 같이 있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전부 화장실로 바꿔서 세면대를 이 위치로 옮겨주고 샤워 공간을 굉장히 크게 만들고 변기 공간도 굉장히 크게 넓혔죠. 그리고 변기도 되게 특색이 있는데요. 후궁변기라고 하는 변기예요. 개버릿 회사에서 만든 걸 지금 시공되어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을 내리면 오수가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거든요. 이거는 뒤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개버릿 변기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띄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기하고 바닥하고 만나는 자리에 실리콘이나 그 백시멘트를 꼭 발라 놓잖아요. 곰팡이도 많이 생기고. 이건 그게 없습니다. 공중에 떠 있으니까. 대신에 사람이 앉았을 때를 지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좀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요. 장단점이 분명한 제품이라 조금 고민하셔서 쓰시는 게 좋고, 일반적인 주거는 후궁변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집은 애초부터 후궁변기 구조였고,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서 개버릿 변기를 좀 선택을 하셔서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 시어가 공용부에 대해서 소재는 고객님들이 하나하나 선택하지 못하게 해요. 저희가 고객님의 취향을 반영해서 전반적인 컨셉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편이고, 방, 화장실, 개인이 쓰는 공간에 대해서는 정말 고객님의 취향을 하나하나 같이 골라가면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공용부 화장실을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녹색 계열의 모자이크 타일을 이렇게 붙여놓고 이미지 거울, 이런 것들이 또 재밌는 요소로 했던 현장입니다.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이번 현장은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개인에 맞게 완벽하게 커스텀된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너무 이쁘다,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저게 뭐야, 난 별로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집이라는 게 개인에 맞게 이 설계된 공간이다 보니까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이런 안 해봤던 것들을 시도하면서 실수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 노출 천장이나 지금 이 보이는 형태가 일반적인 주거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과의 협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요. 또 기간도 되게 많이 소요됐던 현장이에요. 건축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고객님이라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제품과 이 실제 건축은 차이가 많은 걸 알고 계셔서 그래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잘 협의가 됐었고, 그런 것들이 참 즐겁게 지금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입주하시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잘 살고 계신 모습 보니까 저도 또 뿌듯합니다. 이번 현장을 고생해준 전인호 팀장과 연예린 디자이너한테 감사 인사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